단톡방에 뜬 중학교 동창회 알림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순간, 혹시 있으신가요? 그 친구들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망설여지는 그 마음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 만남이 단순히 옛 추억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동창회에 나갔다가 며칠 동안 기분이 가라앉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풋풋했던 청춘을 추억하러 갔다가 누가 더 잘 사는지 겨루는 경연장에 다녀온 것 같은 그 기분. 웃으며 건네는 안부 인사 뒤에 숨겨진 현실의 무게와 씁쓸함. 도대체 누가 우리를 그 단톡방으로 끌어들이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걸까요? 이것은 끈끈한 우정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은퇴한 65세의 자동차 정비공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동창회 초대장을 받은 순간부터 시작된 그의 고민은 노년의 인간관계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하고 자유로워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카카오톡 단톡방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아침, 철수 씨는 평소처럼 베란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하며 알림을 토해냈습니다. 성동중학교 25회 동창회, 4월 12일 낮 12시, 종로 그 식당에서 보자. 이어서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름들이 줄줄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박동훈, 이영희, 최경호. 영희는 이름 옆에 웃는 이모티콘까지 붙였더군요. 철수 씨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전기가 통하듯 5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 교복을 입고 교실 뒷자리에서 동훈이와 몰래 쪽지를 주고받던 15살의 그 애. 하지만 강산이 5번이나 변한 지금, 이 이름들은 화면 속의 글자일 뿐 실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를 남기지 않고 그냥 넘길까 하다가 엄지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보고 싶은가? 물론 조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서로가 너무 변해버렸을까봐 다시 만나는 것이 그저 누가 더 늙었고 누가 더 돈이 많은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만나지 않는 것은 잊어서가 아니라 추억이 깨질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옛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끝내 참석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휴대전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한 잔 우려냈습니다. 찻잎이 뜨거운 물에 풀리듯 그의 마음속에도 하루 종일 복잡한 심사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철수 씨는 거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해진 앨범을 펼쳐 단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맨 구석에 서 있는 까까머리의 소년,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뻣뻣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세상 모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15살의 김철수. 그때는 1974년, 휴대전화는커녕 집에 전화기 한 대 있는 집도 드물던 시절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려면 무작정 집 앞으로 찾아가거나 편지를 써야 했죠. 수업이 끝나면 사내 녀석들끼리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쏘다니다가 구멍가게 평상에 앉아 사이다에 국수 한 그릇 말아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때의 우정은 투박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철수 씨와 동훈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짝꿍이었습니다. 같이 벌을 서고 같이 시험을 망치고 졸업식 날에는 평생 의리를 지키자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던 사이였죠. 하지만 철수 씨는 공고에 진학해 정비 기술을 배웠고 동훈이는 상고로 진학했습니다. 사회에 나오자 인생은 갈림길로 나뉘었습니다. 동훈이가 강남에서 큰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며 승승장구한다는 소문, 아들을 유학 보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정작 동훈이의 입으로 직접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 이름들은 책 속의 활자처럼 보이기만 할 뿐 만질 수도 대화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철수 씨에게도
몇 번인가 동창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몸이 안 좋다거나 손주를 봐줘야 한다는 핑계로 피해왔죠.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그건 비겁한 변명일 뿐. 낯설게 변해버린 옛 친구들 틈에 끼일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내 이름 석자도 가물가물한데 남의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해. 철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톡 초대는 전화보다 무시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철수야, 꼭 와라. 다들 너 보고 싶어해. 같은 메시지들은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은근한 압박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던 그는 결국 참석할게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고 얼굴이나 보고 오자 별일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짜 결심을 하게 된 건 며칠 전 골목 어귀에서 마주친 이웃집 할머니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김씨 아직도 이래? 옛날엔 훤칠하더니 이제 고생한 티가 역력하네. 그 순간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동창뿐만 아니라 이웃들조차도 이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요. 눈빛에는 비교와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옷장을 열어 가장 점잖은 셔츠를 꺼냈지만 소매 끝은 닳아 있었고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15살의 천진난만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찌든 웃음조차 조심스러운 초로의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한번 가볼게. 숙제하는 셈치고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설렘도 없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철수 씨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이발소에 들러 머리를 다듬고 셔츠 자락을 바지 안으로 단정히 넣으며 거울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멋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였습니다. 종로의 한 유명한 한정식집. 문 앞에는 성동중 25회 동창회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왁자지껄한 소음과 냉방의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커다란 원형 테이블 3개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철수 아니냐. 와, 이게 얼마만이야. 누군가 소리치자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퇴는 했냐? 손주는 몇 살이야? 아직도 정비일해? 힘들어서 어쩌냐? 안부를 묻는 척하며 서로의 현재가를 매기는 탐색전이었습니다. 잠시 후 번쩍이는 양복에 금반지를 낀 동훈이가 들어왔습니다. 등장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가 어깨를 두드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훈이, 요즘 어디서 뭐해? 아직도 사업 크게 하지? 동훈이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게는 넘겼고 요새는 소소하게 주식이나 좀 굴려. 한 달에 5, 600 정도 버나? 그 한마디에 좌중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역시 동훈이네. 분위기를 타서 다른 여동창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판교 IT 회사 다니는데 연봉이 2억이 넘잖아. 지난달엔 일본 온천 여행도 보내주더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휴대전화를 꺼내 여행 사진을 돌려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영혼 없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좋겠다, 부럽다를 연발했습니다. 철수 씨는 말없이 식어버린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눈앞에 놓인 갈비찜은 먹음직스러웠지만 입안에서는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이곳은 동창회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공부했는지,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지, 자식 농사는 누가 더 잘 지었는지, 결혼은 올림픽 경기장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카메라를 든 친구가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철수 씨는 뒷줄 구석에 서려 했지만 짓궂은 친구 하나가 그를 한가운데로 떠밀었습니다. 야, 너 옛날에 반장이었잖아. 센터에 서야지. 억지 웃음을 지으며 플래시 세례를 받고 나니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것만 같았습니다. 이어서 와인병이 따지고 건배 제의가 이어졌습니다.
옆자리의 친구가 철수 씨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요즘 한 달에 얼마나 버냐? 연금은 좀 나와? 철수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냥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너 옛날부터 손재주는 좋았으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 말투는 칭찬보다는 동정이나 평가에 가까웠습니다. 총무를 맡은 친구가 회비를 걷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10대랑 와인 카페에서 테이블당 40만 원 정도 나왔고 사진 촬영비랑 단톡방 관리하는 총무 수고비까지 해서 한 사람당 5만 원씩 걷자. 그러자 누군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야, 싸다 싸. 이 정도 음식에 5만 원이면 거저지. 철수 씨는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난달 전기세 아끼려고 불도 끄고 살았는데 손주 안경도 바꿔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불편한 밥 한 끼에 그 돈을 쓰는 게 맞는지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다음에는 온천 호텔 잡아서 1박 2일로 가자. 해외여행은 어때? 요즘 베트남 다낭 싸다던데 라고 외쳤습니다. 철수 씨에게 그 소리는 아주 먼 나라의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겉모습은 낯익은 친구들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순수함은 세월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습니다. 식당을 나오니 이미 해가 져서 어둑어둑했습니다. 철수 씨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골목길에 있는 허름한 포장마차에 들어갔습니다. 0원짜리 잔치국수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자 그제야 긴장했던 몸이 풀리고 숨이 트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진짜 대접받은 식사는 그 비싼 갈비찜이 아니라 이 소박한 국수 한 그릇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철수 씨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술병이 난 건 아닌데 마음이 체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콩나물국을 끓여주며 물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친구들 만나고 오면 기분 좋아질 거라며. 철수 씨는 숟가락을 든 채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기억하던 그 모습이 아니더라고.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속에 맺힌 게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철수 씨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른 건 첫사랑이었던 미경이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옆 분단에 앉았던 단발머리 소녀, 고백 한번 못 해보고 50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그 아이. 미경이는 곱게 늙어 있었습니다. 화장도 세련됐고 옷차림도 우아했죠. 그녀가 다가와 철수야, 너 참 많이 변했다. 못 알아보겠어. 라고 했을 때 철수 씨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경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와 건강보조식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나이엔 관리가 필수야. 내가 특별히 회원가로 해줄게. 주변에 필요한 사람 있으면 소개도 좀 해주고. 그녀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모든 대화는 기승전 영업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쥐어준 명함에는 뷰티 매니저 강미경이라는 직함이 박혀 있었습니다. 50년의 순정이 다단계 판매 권유로 끝나는 순간 철수 씨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별말 없던 태석이라는 친구에게서 개인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철수야,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딱 100만 원만 융통해 줄 수 있을까? 다음 달에 이자 쳐서 갚을게. 다른 애들한테는 비밀로 해줘라. 메시지를 보고 철수 씨는 한참 동안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태석이는 중학교 때 1년 같은 반이었을 뿐 친분도 거의 없는 사이였습니다. 반백년 만에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돈 빌려달라니. 답장을 하지 않고 망설이는 사이 메시지 삭제 알림이 떴습니다.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그날 이후 철수 씨는 단톡방을 볼 때마다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올라오는 출처불명의 좋은 글, 산악회 사진, 정치 관련 유튜브 링크들, 그리고 다음 모임은
1박 2일로 펜션을 잡자는 둥, 관광버스를 대절하자는 둥 시끌벅적했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이 이 방의 투명 인간이자 잠재적 영업 대상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옛날 친구는 운동장에서 흙먼지 뒤집어쓰며 같이 뛰던 사이였는데 지금의 친구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심정을 털어놓자 빨래를 개던 아내가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당신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사실은 다들 지쳐서 그러는 걸 거야. 친구 연기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 말이 밤새 철수 씨의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다들 외롭고 힘들어서 자신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 아닐까. 그날 밤 꿈속에서 철수 씨는 다시 중학교 운동장을 달렸습니다. 동훈이가 공을 던지고 교실 창가에선 미경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새벽녘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철수 씨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단톡방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떤 인연은 추억 속에 묻어두는 게 가장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단톡방을 나오고 홀가분해질 줄 알았는데 이틀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창회 날 옆자리에 앉아 분위기를 주도하던 상철이었습니다. 야, 김철수, 너 왜 말도 없이 방을 나갔어? 사람들이 너 삐졌냐고 물어보잖아. 걱정하는 척하지만 가시 돋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카톡 알림이 너무 시끄러워서. 나 그런 거 잘 못하잖아. 철수 씨가 둘러대자 상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촌스럽게 왜 그래? 다 같이 어울려야지. 너만 빠지면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 몰라? 그것은 명백한 눈치 주기였습니다. 네가 빠지면 우리 모임의 그림이 망가지니. 얌전히 와서 머릿수를 채우라는 압박. 철수 씨는 적당히 대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몇 동창에게서 무슨 일 있냐,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해라.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겉으로는 위로지만 속뜻은 왜 튀는 행동을 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는 질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억하던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축구공 꼭 가져와 라고 소리치던 그 순수함은 어디 가고 이제는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감정 노동을 강요하는 관계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의 자랑을 들어줬으니 너도 내 자랑을 들어줘야 한다는 일종의 품앗이 같은 관계. 직장 생활보다 더 피곤한 눈치 싸움에 철수 씨는 지쳐버렸습니다.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 65, 남들 비위 맞추려고 억지 웃음 지으며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 아내가 다가와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나이 들어서까지 남 눈치 보며 살 거 없어. 당신 편한 대로 해. 그 말에 철수 씨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미경이의 명함과 동창회 기념품을 서랍 깊숙이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리고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들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철수 씨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엔 약수터에 다녀오고 오후엔 손주를 돌보고 가끔 동네 이웃집 형광등이나 갈아주는 소박한 삶. 어느 날 아내의 심부름으로 우체국에 갔다가 맞은편의 허름한 전통찻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 옛날 쌍화차라고 적힌 작은 가게. 가게 앞 평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남자가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뿔테 안경. 철수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한지훈. 학창시절엔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모범생이었죠. 가난해서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들고 운동장 구석에서 혼자 먹곤 했지만 성격이 모나지 않고 착했던 친구였습니다.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훈이 아니냐 라고 묻자 남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 맞지? 와, 어떻게 날 알아봤어?
두 사람은 찻집에 마주 앉아 0원짜리 후차 2잔을 시켰습니다. 사진을 찍지도 SNS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주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랑이 선생님, 학교 담벼락 개구멍, 몰래 사 먹던 떡볶이 이야기. 시간은 순식간에 4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훈이는 은퇴 후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야 뭐 혼자 사니까 적게 벌어 적게 쓰면 그만이지. 마음은 편해. 지훈이의 담백한 말에 철수 씨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번드르르한 양복을 입고 주식 자랑을 하던 친구들보다 낡은 점퍼를 입고 따뜻한 옛차를 건네는 지훈이가 훨씬 더 진짜 같았습니다. 너 기억나냐? 수학 시간에 맨날 졸다가 분필 맞던 애. 지훈이의 말에 두 사람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찻집 주인이 두 분, 꼭 고등학생들 같네, 라며 웃을 정도였습니다. 3시간이나 수다를 떨었지만 단 한순간도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 지훈이는 철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심심하면 또 놀러와. 나 늘 여기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 씨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친구의 이름은 그저 추억 속에 간직하는 게 좋고, 어떤 친구는 굳이 자주 보지 않아도 한 번의 만남으로 충분히 따뜻하다는 것을요. 나이 들어 만나는 진짜 친구는 누가 성공했는지 묻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 별일 없지? 라며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철수 씨는 집 정리를 하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졸업식 날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 가운데 철수 씨가 있고 오른쪽엔 동훈이, 왼쪽엔 지훈이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날 우리는 우정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가는 길도 달라집니다. 내가 걷는 길과 친구가 걷는 길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번 동창회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인연을 계속 이어가야 하고 어떤 인연은 놓아줘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해준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철수 씨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단톡방에 올리려는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메모였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싫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다. 억지로 아닌 척, 괜찮은 척, 연기하는 게 싫을 뿐이다. 진짜 친구는 매년 만나서 출석 체크를 할 필요도 서로 가진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다. 그저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동창회는 내 인생을 검사받는 자리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그늘이어야 한다. 그는 메모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자전거를 타고 그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차를 마시며 지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많이 다르네. 지훈이의 말에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우린 선택권이 없었지만 그래도 낭만은 있었잖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결심했어. 앞으로 모임은 이런 것만 할 거야. 이런 거? 지훈이가 되묻자 철수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회비 안 걷고 인증샷 안 찍고 억지로 안 부르고 비교 안 하는 모임.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싶으면 오고 바쁘면 많은 그런 거. 지훈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좋네. 나도 평생 회원하지 뭐. 철수 씨는 이제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내 쓸데없는 소리도 들어주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에게만 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생 60 넘어 더 이상 남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화려한 과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하루를 보내는 지혜니까요. 몇 주 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온천 호텔에서 1박 2일로
동창회를 한다는 공지였습니다. 철수 씨는 알림을 슬쩍 보고는 미소 지으며 휴대전화를 덮어버렸습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와 마셨던 그 10차의 온기만큼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창회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가우셨나요? 아니면 어색하셨나요? 누군가에게 재회는 선물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영혼 없는 사교 활동일 뿐입니다.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돈 자랑, 자식 자랑을 들으며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나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지만 실속을 챙기려는 친구, 안 나오면 왕따 시킬 듯이 눈치 주는 친구 때문에 곤란했던 적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추억에는 저마다의 온도가 있는 법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친구에게 공유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댓글에서 뵙겠습니다.